아름다운 12세 소녀가 갑자기 자기 집 지붕 아래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헌신적인 선생님이나 우연히 그녀의 삶에 들어온 낯선 사람이 이 끔찍한 미스터리의 범인일까요? 진실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합니까? 아니면 누구도 감히 직면할 수 없는 숨겨진 구석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넓은 논과 멀리 구불구불한 산 사이에 자리 잡은 청운이라는 작은 마을에 미나라는 이름의 12살 소녀가 있습니다. 미나는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와 가을 물호랑이처럼 맑은 눈으로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뛰어난 지성도 돋보인다. 그녀는 온 가족과 이웃의 자부심입니다. 미나의 미소는 누군가의 마음속 우울함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아침 햇살과 같습니다. 미나의 가족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준 씨는 시골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 유명한 건설 기술자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란 부인은 농업협동조합에서 일하면서 농부들에게 작물 종자를 배포하는 일을 관리합니다. 그들의 삶은 따뜻하고 풍요롭고 웃음이 가득한 완벽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미나는 그 세계의 중심이자 부모님이 소중히 여기는 소중한 보석이다. 미나는 매일매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렘으로 학교에 갑니다. 청운중학교는 헌신적인 교사와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이 있는 지역 유일의 학교입니다. 미나는 특히 문학과 생물학 과목에서 항상 수업을 주도합니다. 그녀는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주변 세상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교사들은 그녀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화한 성격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벽했던 그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준 씨의 회사는 자본 부족으로 대형 교량 공사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전화통화가 점차 아늑한 가족 식사를 대체했습니다. 한편 이란 부인도 협동조합이 흉작을 겪으면서 업무 압박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고 미나는 그 변화를 확실히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모님이 매일 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미나의 하루에 대한 질문에는 지친 고개를 끄덕이거나 나중에라는 약속만 받을 뿐이었다. 미나는 자신의 집에서 길을 잃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공부를 더 잘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미나는 창가에 앉아 유리창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뭔가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심으로 인해 미나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운중학교 환경은 공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통해 위안을 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미나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젊은 여성정 의사인 향선 선생님이다. 향선 선생님은 생물학을 가르치지만 식물이나 동물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매력적인 목소리로 삶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미나는 흥미를 가지고 귀를 기울였고 매번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향선 선생님은 그녀에게 더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나의 총명함과 배우려는 열의를 본 향선 선생님은 일주일에 3번씩 미나의 집에 와서 개인 교습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나의 부모는 즉각 동의했다. 그들에게 향선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딸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외가 시작되었고
미나는 노란 불빛이 가득한 작은 방에서 재빨리 향선 선생님을 큰 친구처럼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학업뿐 아니라 일상 이야기도 나눴다. 밖에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미나는 아줌마, 너무 슬프다. 요즘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누구와도 대화할 수가 없다고 머뭇거렸다. 향선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나, 넌 혼자가 아니야. 난 항상 여기 있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그 말이 내 마음에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같았어요. 그 소녀는 교사이자 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깊은 이해심으로 향선 선생님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수업은 더 이상 단순한 수업이 아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향선 선생님이 여느 때처럼 집에 왔을 때 미나는 그녀를 방 한구석으로 끌어들이고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우리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나갈 시간이 없어요. 이 기분을 잊기 위해 한 번만 어딘가에 가고 싶어요. 같이 가실 수 있나요? 향선 선생님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주말이군요. 제가 그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겠습니다. 미나는 환하게 웃었고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그 여행이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장,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비밀을 담고 있는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운 마을을 뒤덮은 엷은 안개 속에 첫 햇살이 스며들었을 때 미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깨끗한 흰색 셔츠와 작은 운동화를 신고 이보다 더 밝을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향선 선생님은 낡았지만 깨끗한 자전거를 타고 정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 타세요. 오늘은 특별한 장소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향선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양쪽에 끝없는 푸른 논이 펼쳐져 있는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풀과 나무의 향기를 실어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나는 마음속 슬픔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의 뒤에 앉아 향선 선생님을 껴안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숲이다. 키가 큰 나무들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빛이 나뭇잎 하나하나를 통해 걸러져 땅에 반짝이는 줄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나는 너무 아름다워요, 아가씨. 여기 와본 적도 없어요 라고 외쳤다. 향선 선생님은 조용하고 싶을 때 자주 가는 곳이에요. 오늘은 당신 집이에요 오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개울 옆 큰 바위 위에 앉았고 물은 자연스러운 노래처럼 졸졸졸 흘러내렸습니다. 미나는 향선 선생님에게 자신이 상실감을 느꼈던 시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향선 선생님은 미나가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경청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부드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길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미나는 바삭한 팬케이크 한 접시를 주문했고, 향선 선생님은 향긋한 국수 한 그릇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거리가 모두 사라진 듯 식사를 하며 웃었다. 미나는 다줌마 오늘 너무 행복하다. 슬픔을 이렇게 빨리 잊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향선 선생님은 따뜻한 눈으로 그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나,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인생에는 앞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은 꿈처럼 지나갔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온 미나는 대문 앞에서 향선 선생님을 껴안으며 오늘을 잊지 않을게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향선 선생님은 그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매우 기쁘다. 내일 원하면 또 가자. 미나는 희망에 가득 차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다. 그녀는 그 기쁨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을 일련의 사건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나와 향선 선생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들은 다채로운 야생화밭부터 지역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오래된 댐까지 청운의 작은 구석구석을 함께 탐험합니다. 각각의 여행은 추억이고 각각의 이야기는 그들을 더 가깝게 묶는 실입니다. 미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향선 선생님은 장난꾸러기 소녀의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경청자이자 안내자이며 때로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들판에서 메뚜기를 잡기 위해 함께 일했는데 작은 곤충들이 사납게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웃었다. 또 한 번은 그들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녀가 꿈꿔왔던 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나의 부모는 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 소녀는 더 행복해졌고 그들에게 전보다 덜 요구했습니다. 김준 씨와 이란 씨는 향선 선생님이 자녀의 영혼을 잘 보살펴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향선 선생님에게 그녀의 헌신에 감사하며 저녁 식사에 몇 차례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미나는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을 느꼈고 위가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너무 열심히 놀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 그녀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란 부인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딸을 바라보며 왜 그래? 미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라고 물었다. 미나는 조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하며 웃었다. 하지만 정오가 되어도 불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미나는 뱃속에서 뭔가가 차오르는 듯한 둔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금 집에 과외를 하러 온 향선 선생님을 찾으러 달려갔습니다. 아씨, 배가 아픈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향선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미나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나요? 좀 볼게요. 발열 증상은 없었지만 미나의 엄숙한 표정을 보며 향선 선생님은 선마한테 집에 전화 좀 할게요. 뭔가 이상해요. 라고 걱정했다. 이란 부인은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배를 안고 있는 딸을 보며 당황한 그녀는 미나야, 뭘 먹었는데 이렇게 아프니? 아니면 방귀인가? 라고 말했다. 모르겠어요. 엄마.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미나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란 부인은 예외 없이 아이를 동네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향선 선생님도 걱정 가득한 눈으로 따라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끔찍한 비밀이 밝혀져 온 가족이 악몽에 빠지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청운병원은 작지만 깨끗한 건물로 복도에서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난다. 미나를 진찰실로 데려왔고 그곳에서는 차분한 청년정 의사가 진찰을 시작했다. 그는 증상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 소화장애가 아닐까 생각하여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부인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배를 안고 얼굴이 창백해진 딸을 보며 그녀는 나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향선 선생님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향선 선생님, 기분이 안 좋아요. 테스트를 더 해보자.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향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의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정 의사는 단지 예방조치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동의했습니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침대에 누워 초음파실로 들어섰다. 소녀는 어머니와 향선 선생님이 왜 그토록 긴장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미나의 복부 위를 지나가자 담당 의사인 정 의사라는 젊은 여성이 갑자기 멈춰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정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나가 명확하게 들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고 정 의사는 일한 부인에게 일한 씨, 우리는 잠시 사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가슴이 두근거리며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일한 여사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붉어졌고 결과지를 들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미나를 바라보며 목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나요? 미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배가 아팠어요. 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일한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제 아이는 겨우 12살이에요. 향선 선생님은 핏방울 하나도 없는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초음파 결과 미나는 임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 소녀로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 의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일한 부인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향선 선생님을 돌아보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가장 많이 함께 있어요. 아는 것이 있나요? 향선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한 자매님,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저는 미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방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미나는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소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끔찍한 비밀은 미나의 가족이 결코 정신적으로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가슴 아픈 진실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운명적인 초음파 검사 이후 미나 가족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우가 닥칠 것처럼 답답했다. 일한 부인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금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김준 씨는 비가 내리기 전 하늘처럼 얼굴이 어두워 방구석에 서 있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은 모두 눈물로 가득 찬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12세 소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미나야, 엄마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해봐. 우리한테 숨긴 게 무슨 일이야? 김준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가득했다. 미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배가 아프다. 너무 무서워요. 일한 부인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아이를 꽉 껴안았다. 좋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당신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향선 선생님은 여전히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다가 갑자기 밀한 자매님, 김준 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항상 미나와 함께 있는데 특이한 점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준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향선 선생님을 바라보며 당신은 가족 밖에서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도 알아야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라고 향선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미나가 공부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러나 향선 선생님의 설명은 김준 씨와 이란 씨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나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 정 의사를 만나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찰실에서 정 의사는 한숨을 쉬며 초음파 결과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미나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의사의 질문 하나하나에 답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학교에서의 평범한 일상, 향선 선생님과의 과외, 최근 소풍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 의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미나의 부모를 향해 아마도 그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족들이 면밀히 관찰하고 단서가 있으면 추가로 보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란 부인은 미나를 품에 안고 더 이상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부터 더 이상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가 이 일을 일으켰고 왜 미나는 몰랐을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날 밤, 김준 씨와 이란 씨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함께 앉아 일에 대한 논쟁이 아닌 가족의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김준 씨는 우리는 각자의 삶에 너무 열중해 그녀를 잊어버렸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란 여사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우리의 전부라며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미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고 향선 선생님이 목록의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요양을 위해 학교를 결석하고 집에 머물렀다. 그 소녀는 여전히 순진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몸이 이상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 부인은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아이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김준 씨는 이 끔찍한 미스터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향선 선생님은 그와 맞서기 위해 그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김준 씨의 세심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미나와 함께한 시간을 세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을 낯선 사람과 함께 혼자 두지 않으며 외출도 모두 통제한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김준 씨는 쉽게 믿지 않았다. 그는 향선 선생님에게 적어도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과외를 쉬도록 요청했습니다. 향선 선생님은 슬픈 얼굴로 떠났지만 이란 부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의심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뒤져보며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이상한 징후라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부사항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몇 주 전 이란 부인이 출장을 갔을 때 미나는 집에 배관공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 사람이 매우 친절했고 향선 선생님이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란 부인은 그것이 단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도 같다. 김준아, 지난달에 했던 배관공 기억나? 이란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다. 김준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네, 시내 서비스에서 전화하셨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미나는 한동안 그 사람과 함께 집에 단둘이 있었어요. 향선 선생님은 바로 거기에 없었어요. 이란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준 씨는 예외 없이 즉시 수리업체에 연락해 해당 작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몇 번의 전화를 통해 그들은 그의 이름이 청운교회에 사는 40세 정도의 남자인 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준 씨는 지원해줄 경찰 친구를 데리고 화 선생님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화 선생님은 얼굴이 주름지고 피로로 가득 차 판자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김준 씨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했다. 김준 씨는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배관 수리하러 오셨잖아요. 제 딸 기억하시나요? 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그 사랑스러운 소녀티 양선 선생님도 저에게 배관 직업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준 씨가 물었다. 그런데 김준 씨가 미나의 상태를 언급하자 화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김준 씨의 경찰 친구가 차가운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다. 우리를 따라 경찰서까지 따라가서 해명하세요. 당신이 결백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화 선생님은 끌려갔고 김준 선생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단서는 고통스러운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원 경찰서에서 화 선생님은 여러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미나와 단 몇 분만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단호히 부인했지만 다른 어른들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비롯해 가족들이 제공한 날카로운 질문과 증거에 대한 압박으로 화 선생님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땐 통제력을 잃었어요. 죄송해요. 그 고백은 미나 가족에게 내리친 망치질과도 같았다. 김준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달려들어 화 선생님을 때리고 싶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란 부인은 바닥에 쓰러전 내 아이. 그 사람이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흐느꼈다. 미나는 비록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소녀는 부모님이 더 많이 울고 자신을 꼭 껴안는 것을 보았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엄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다들 그렇게 슬퍼해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 부인은 아이를 껴안으며 목이 메었다. 아니요.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당신 부모님의 잘못입니다. 화 선생님이 체포된 후 미나의 가족은 고통스러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충격을 견디지 못할까봐 적어도 지금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미나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정 의사는 추가 고려 끝에 미나를 더 큰 병원으로 데려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가족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둘이는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 씨와 이란 씨도 동의했다. 그들은 미나를 도립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아이 옆에 머물며 놓친 하루를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향선 선생님은 사실을 알고 눈이 붉어진 채 미나를 찾아갔습니다. 미나야, 그때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미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우라고 말했다.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나의 가족들은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지만 모든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함께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나는 도립병원에서 의사들의 보살핌과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점차 회복됐다. 소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지만 그녀의 작은 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김준 씨와 이란 씨는 전문가들과 협의 끝에 의학적 조언과 딸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미나의 임신 중절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미나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미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햇빛이 비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맑은 눈빛을 보였다. 그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만큼 바쁘지 않고 더 이상 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김준 씨는 종종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란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온다. 노을이 병실을 노랗게 물들이던 어느 오후, 이란 부인은 다정한 목소리로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야,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미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항상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김준 씨가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열어보니 미나라는 이름이 새겨진 사랑스러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당신을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껴안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해서였다. 소녀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려졌던 사랑을 느꼈습니다. 미나가 병원에서 퇴원하자 가족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 청운을 잠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신선한 공기와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치 치유의 향유 같았던 바다 근처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김준 씨는 일시적으로 공사를 제쳐두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배 수리에 전념했다. 이란 씨는 협동조합을 퇴직하고 바닷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느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다. 미나는 새 마을의 학교로 돌아오며 그곳에서 빠르게 친구를 사귀고 어린 시절의 기쁨을 재발견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운에서의 슬픈 시절을 언급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강인함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향선 선생님도 오랜 죄책감 끝에 미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가에 앉아 옛날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은 항상 그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합니다. 향선 선생님은 먼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당신은 여전히 제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미나는 파도 위의 햇빛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은 점차적으로 고통을 지워줍니다. 화 선생님, 비극을 일으킨 사람은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 미나의 가족에게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김준 씨와 이란 씨는 더 이상 일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미나와 함께 앉아 학교와 새로운 꿈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해변을 걷고 있을 때 미나는 작은 발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부모님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고통받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김준 씨와 이란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은 딸이 빛을 찾기 위해 어둠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녀에게서 미나는 이제 희망과 힘을 가져다주며 밝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끝난다. 비록 한번 무너졌던 그녀의 가족은 사랑과 이해로 치유되었습니다. 아침의 온화한 햇살 아래 그들은 앞으로의 나날, 치유와 행복의 나날을 준비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미나의 감동 스토리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용한 순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작은 성찰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의 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벨을 울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